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거 이제 제가 좀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질문하시죠. 제가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드리고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사촌 하시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조금이나 뭐 이런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많거든요. 이제 그 우리 저 이목분야에 보면은 이렇게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이 책자가 이렇게 나와요. 저도 이거 하나 가서 훔쳐왔는데 책자도 많이 안 내려줘요, 이거. 그래서 살림청에 있는 애들한테 부탁해갖고 제가 한 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못 보시니까 저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1월 달에 1월 달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1월 달까지 신청하시면은 후년 거. 그러니까 예산 후년 겁니다. 내가 올해 1월 달에 신청해서 올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 1월 달에 신청하면은 1월 달 신청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까지가 돼요. 올해. 만약 올해 1월 달 신청하신 분은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언제 나오냐?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는 그러니까 후년에 하시는 거죠. 1월 달에 하시면 돼. 아니지. 후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신청하시면은 내년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공모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15,000평이요. 15,000평 이상이면은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했냐? 계획서 세워서 그 올려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오케이 되면은 도청에 가서 도청에서 오케이 되면 산림청까지 갑니다. 산림청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계획서 세워가지고 그 도청 와서 브리핑을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 통과가 되면은 그때 5억 원이 보통 3년이나 2년에 걸쳐서 보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5억인데 거기에서 20%를 잡으다. 1억은. 나머지 4억은 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먼저 보조금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보조금 눈먼 돈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안 하면은 다 환수됩니다. 이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간이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예산은 다 이제 국가 예산이지만 지자체에서 그거는 1억 원까지 사업 금액이. 1억 원이 그 50대 50이에요. 보조금 비율은. 근데 하천구는 구조님께서 20% 올려주라 그래서 보조금이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80대 20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5억이랑. 자, 요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실무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시면은 급하게 오세요. 이제 아까처럼 뭐 산림경영계획에 뭐 울타리 설치하려면은 일세원 신고 하셔야 되거든요. 울타리 뭐 작업용 뭐 경영관리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고 경영계획도 안 해놓으시고 무조건 이거 좀 서류 좀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산림경영계획이 30일입니다. 인허가 받는데 자 30일은 아시죠? 빨간 날 뺀 날짜예요. 거기에 1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한 달이고 30일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빨간 날 뺀 날짜를 더한 30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천은 이제 뭐 다른 데 가시면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화천은 여기가 뭐 아시잖아요. 여기 딱 군부대 지역이라는 거. 군사시설 보고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거기 계획 확인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군부대 가면은 걔네 30일입니다. 걔네는. 근데 걔네는 보름간 또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걔는 45일이에요. 자, 45일 중에 빨간 날 다 빼요. 그럼 걔는 최장 60일입니다. 그럼 여기 45일하고 105일 걸려요, 그게. 그거 허가 받는데. 그러니까 최장으로 얘기했을 때로서. 또 3달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작년에 신청해갖고 올해 작년에 돼가지고 올 봄에 이제 이제 올해 아마 올해 다 이제 저 보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셔갖고 해달라. 그럼 105일 했는데 벌써 물건까지 대충 맞춰놨어요. 사냥삼 몇 킬로 살게. 뭐 할게. 다 해놓고 나서 딱 하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나서 안 되네? 그럼 이제 가을로 넘어가요. 그렇죠. 허가 받고 해야 되니까. 자, 가을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품목이 바뀌어요.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거랑 봄에 심을 수 있는 거랑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이 바뀌면 어떻게 해? 그러면 또 그때 사업계획 변경해요. 그럼 결국 헤매다가 말아요. 나중에 가서 사업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만약에 내가 그래서 이 구청 담당 직원한테 얘기한 게 그거 허가 떨어지면 우리 사무실 좀 명단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뭐 허가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매일 뭐 공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 니네 거 딱 나면 보내달라 그랬더니 왜 그래? 내가 전화 다 해서 올해 맡아놔야 돼. 올해 허가를. 그래야 내년 봄에 시작하라는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올해 허가 안 맡아놓으면 내년 봄에 그러니까 대부분도 보면 2월 말쯤이나 3월 달에 오세요. 그때 이제 또 뭐 하나 나가요. 신청하시라고. 보조공급 신청하라고. 그럼 나가면은 그때 와서 얘기하시면은 보통 여름 넘어가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뭐 하려고 보면은 담당자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이게 만약에 됐으면은 내가 이 산에 아무것도 없어. 계획 세우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거 그럼 일찍 하셔야 돼요. 일찍. 안 그러면은 2월 되면 잘못하면 못 쓰면은 공무원이 그냥 만약에 귀찮아 그러면 진짜 불용시켜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업비 못 받고 그냥 끝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년은 또 넘겨주는데 안 넘길라 그래요. 왜? 요즘 옛날에 그 조기집행이란 말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좋아요. 빨리 해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허가 사항을 일찍 마다놓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아마 그게 좀 다음에 가면은 편하고 그렇지. 이거 인허가는 하나도 안 받고 있다가 나는 됐어. 이제 딱 해서 다음에 딱 와서 자 이거 이제 빨리 서류 꾸며 주시오. 했더니 그게 이제 허가 안 나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 4월달에 심어야 되는데 4월달에 뭐 종료 뭐 종자 다 오기로 했는데 이거 허가는 심을 수가 있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전화하면서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이제 올해 왔는데 올해 뭐 옆에서 누가 딱 말고 유튜브나 뭐 이런 막 말 들어보니까 야 이거 심으니까 돼. 그 올해 다 하려고 오면 꼭 사고 나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반납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아까 이제 눈먼 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 보조금이 그 화천군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화천군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를 받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견적서 2장만 붙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 잔고를 뭐 만들어서 구입한다. 그러면 저 잔고에 대해서 그냥 견적서를 2장만 붙이면 되는데 자, 저 잔고가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내려오더니 야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이냐 아니냐 확인해 봤냐? 확인을 못하니까 결국 설계가 그래서 이제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라고 5%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5%에 대해서는 또 70% 보조해주고 30%만 니네도 내라. 그것까지는 인허가 비용은 안 해주는데 그러면 아니 내가 쉽게 해서 담배 하나 사는데 이게 이제 정가로 우리 4,500원 정해져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가가 없어. 내가 담배가 진짜 필요한 놈이면 이거 10만 원 주고 사요. 근데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이거 1,000원 준다고 가져가요? 딱 그러니까 저거를 얼마에 낼 거냐 견적서를 이거에 따라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다 설계를 해라라는 거예요. 다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5%를 설계비로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이게 막 눈먼도 옛날에는 그랬겠죠 뭐. 막 담배 하나 이거 담배 하나 어디가 10만 원짜리 받고 어디가 9만 원짜리 받고 9만 원에 한 다음에 뭐 돈 돌려받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이제 힘들다는 거. 이 보조금이 이제 눈먼 돈이 아니라는 거. 물론 뭐 저 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 모르게. 그럼 뭐 저도 뭐라고 못 드리니까 하세요. 근데 이제는 그게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리고 보조금이 한번 그렇게 해서 탈락되면은 그거 토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몇 년간 그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천군 보조 사업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이 경영관리사가 1,000만 원이에요. 그 보조 이제 총 사업비가 거기에 보조가 이제 화천군으로 따지면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시면 한 300, 뭐 비싸야 한 400일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 아까 알고 있는 게. 자, 3,400이면 될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가요. 자, 그게 왜 가냐? 안에다가 뭐 하시고 뭐 유리창 할 때는 어떻게 꾸며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비율이 있어요. 뭐 종자는 뭐 30%까지밖에 안 된다. 총 사업비에. 그다음에 그 설계비는 5% 이내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15% 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종자 자 뭐 이제 뭐 3만 원이나 뭐 이런 종류 살 때 총 만약에 1억 원을 내가 신청했어. 그럼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 비율이 3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거는 다 자부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샀으면 어떻게 해요? 식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뿌리든가. 자, 그 식재하시려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비도 보조되고요. 정리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식재하셔야 될 거예요. 식재비도 보조가 됩니다. 근데 식재비는 총 사업비의 15% 미만입니다. 자, 보조 잘해주죠? 뭐 그냥 뭐 있으면은 뭐 정리까지 하는 거 뭐 사는 거 뭐 식재하는 거 다 해줘요. 그리고 저거는 단비가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사장삼은 킬로당당 20만 원까지. 그 이상 넘어가는 게 어떤 데는 뭐 나도 뭐 교도소 가지고 보니까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50만 원짜리는 도대체 어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 사람 거기 사겠대.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정한 게 20만 원. 그 이상은 자부다. 그리고 뭐 사냥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조건이 좀 있는 게 그 뭐 등록업을 그러니까 사냥감 하시려면은 토지 그것도 저기 그 임업연구원이가 거기서 그 토량 뭐 이런 것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판매 조건을 받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꼭 사셔야 돼요. 그리고 쉽게 해서 근데 여기 지금 뭐 사냥감을 하셔. 근데 내가 그 사냥감이 아니고 뭐 다른 걸 하셔. 눈개승만 원. 그건 개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거 잘 된 거 내가 살라는다. 그게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간 거래는요. 개인간. 자, 이거 뭐 그냥 듣고만 가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다 해갖고 이제 끝났어. 근데 아까도 했지만 그 컨테이너가 경영관리사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작업로 말씀하셨는데 자 작업로 말씀하시기에 임도하고 작업로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꾸 저도 전화 오면 임도 뭐 닦아달라 뭐 하려는데 임도하고 작업로 틀립니다. 임도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군에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임도 노망을. 그래서 하는 거고 내산에 하는 건 작업입니다. 임도는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임도가 키로당 닦으면 2억이 넘어가요. 자 여기 저 작업로는 키로당 수송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막 틀려요. 2억하고 500만원짜리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도는 나중에 이제 뭐 임도 노망에 이게 어떻게 선정되어 있냐, 뭐 거기 들어가 있냐. 지금 임도 노망에 선생님이 어디 사실라 할지 모르지만 신음리하고 방천리만 지금 임도 노망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기 화천이 임도가 없었어요. 사임도가 국임도만 있었지.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저 방천리하고 그 신음리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만 임도 노망이 지금 형성돼 이제 잡혀 있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쪽에도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뭐 여러 분 모였구나 이렇게 좀 노망 좀 닦자 그러면은 박아도 살림 경영 계획이 될 수 있으면은 다 할 수 그 노망을 구청에서 받아줍니다. 근데 내 땅 뭐 이거 한 10헥타 정도 되면은 3만 평이죠. 3만 평인데 임도 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나머지 거 다 인허가 받아 저 동의 받아버려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동의 다. 어떤 분 여기 화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천은 이게 하면은 맥이 잘린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아직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산 딱 잘라놓으면은 이거 안 되는데 맥이 잘려서 집안 뭐 묘지 쓰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다 작업로입니다. 자 이제 그 개념은 작업로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득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증빙서를 내셔야 돼요. 증빙서 사진 잘 찍어 놓으시고 서류 잘 만드시고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해주면은 맨날 깎여. 5천만 원 내가 보면 저기 1억이니까 내가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뭐 한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4,500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이거 비율을 잘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맞춰달라.
근데 당초 뭐 상계버섯 틀린데 어떻게 맞춰드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실 때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그 받으실 거 다 받을 수 있고 수월하게 일이 끝나지.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직사게 하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좀 어디가 됐든 간에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시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산림사업에 그 보조금이 또 뭐가 중요하지? 한번 그것만 지켜주시면 하여튼 저거 보조금이 옛날처럼 그냥 막 무모들이 아니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저기 사업하시기 전에 빨리 사전에 받아놓으시라는 거. 그 두 개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저기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됐고,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산 사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벌채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벌채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3년간 의무조립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벌채해가지고 여기 산나무 심겠다? 이거 안 됩니다. 벌채를 하시면은 벌채 다 잘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싹 잘라내는 거. 그거는 무조건 3년 안에 의무조립 하셔야 돼요. 국가 위탁을 하든 내가 심든. 그리고 산나무 심으실 때 내가 벌채 안 하고 벌채를 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중간중간 솎아내면 돼요. 솎아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벌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경영계획을 세워가지고 벌채 신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보조금에 하고 조림하고 같이 통합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뭐 두릅나무나 대추나무나 밤나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심겠다 그러면은 그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조금 받으셔서 심으시면 돼요. 저기 국가에 위탁하는 것도 몇 가지, 딱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소, 소나무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경주수밖에. 그리고 온나무도 있는데 온나무는 잘 양면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 여기 자작나무 벌채해놓고 여기 자작나무 좀 다 심어주세요 해도 국가에서 못 심어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양옆에랑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면 딱 셀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를 공장에서 못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벌써 계약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너 뭐 심어라 이렇게 했고. 그거 다 구입했는데 다 맞네. 그리고 여기는 배당되는 게 자작나무가 아니고 다 낙엽소겠네. 그거 다 낙엽소로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나는 왜 자작나무 심었는데 왜 낙엽소 심었냐? 나 낙엽소 심었는데 왜 자작나무 심었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받는 게 벌채하고 나면은 위탁을 하시잖아요. 국가에다가. 그러면은 수조고 뭐뭐지만 여기에 대해서 못 심어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종이를 또 받아요. 각서. 위탁을 한다는 건 국가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자, 국가에다 위탁을 하면 뭐가 되냐? 자, 항상 우리나라가 이제 수익이 있으면은 뭘 내야 돼? 10%. 10%를 내셔야 돼. 수익 발생 시점에서? 예. 수익 발생 시점이 아니고 조림할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지자체마다 틀려요. 추천 같은 데 가면은 허가증 나올 때 돈 내라 그러고 화천은 조림할 때 돈 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벌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벌목상한테 파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벌목 하시는 분들한테. 자, 그럼 벌목한테 파시는 분들이면은 계약 조건이 아마 벌목 하시는 분들이 다 책임지는 걸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직접 하자고 나무 팔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들이 하시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배구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루트를 몰라. 어디다 팔아야 될지. 나도 모르니까요. 어제 이천에 무슨 목재회사 있대. 근데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벌채하실 때는 그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목사들한테 넘겨요. 근데 목사들이 그 계약서에 다 의해서 다 해줘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게 수허가자 자체가 묵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상한테 내보내요. 모든 문서를. 뭐 내라, 안 내면 그 사람한테 부상권 청구하든가 뭐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그걸 넘기시면은 벌목하시는 데는 책임이 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돈 더 벌어볼래 해갖고 하시면은 그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10%는 조림 비용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정리 작업비에서 다시 돌려받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조금 뭐 깊은 문제니까 그런 게 있어요. 벌채하실 때 그 나중에 내가 뭐 이거 두루나무 씻겠다 그러면 벌채 딱 하셔갖고 뭐 옥상 들여서 이만큼 해 뭐 할 수도 있어요. 호두나무도 뭐 되는데 요즘 호두나무가 그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호두나무가 그 남해 안에는 벌써 베면은 지금 보조금 준대요. 베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아직도 심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경영계 호두나무가 들어오면 되게 난감해하세요. 이거 심겠다 그래요. 근데 죽어도 심겠다는데 뭐 심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울타리 치시 그러니까 그 이제 보조금 받으시면 이제 경영관리사 이제 작업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경영관리사, 작업로, 울타리, 그 다음에 관정, 관수시설, 그 다음에 종자구입, 식재가 거의 끝입니다. 한 7가지 정도 내에서 대부분 다 하세요. 7가지. 그러고 나서는 뭐 보조금 뭐 하시는데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하여튼 뭐저 그 5억 원을 뭐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5억 원은 5헥타가 넘어야 됩니다. 그 5억 원까지 신청하는 거는 1억 원에서 5억 그러니까 5헥타가 좀 넘어야 되니까 그거는 뭐 판단을 좀 잘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귀 사출을 하신다면 이제 교육은 뭐 이거로 질문사항은 제가 좀 이따 받을게요. 사실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만약 처음 오셨다 그러면 잘 모르신다 그러면 1년 만이라도 그럼 남의 품팔하라 그래요. 차라리. 그 왜 여기 저 산에 가서 좀 뭐 이것을 내 걸 싸게 하더라도 품팔아보고 한번 접으시고 오세요라고. 여러분 처음 오셔갖고 아무것도 진짜 모르세요. 뭘 심어야 될지도 모르셔갖고 오셔갖고 뭘 해달라 그러면 계획 잡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몇 년간 잘못됐어. 그럼 저보고 이렇게 해요. 야 네가 심으라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물론 뭐 땅 사놓고 하시는 거 뭐 물론 다 좋지만 일단은 조금 좀 여유를 두고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안 당해. 안 그러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쪽에도 좀 일하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통곡 이제 친형회사가 돈 벌려고 뭐 다 된다 그랬대. 근데 이제 가서 뭐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이게 뭐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관계되면은 사람이 서로 돈을 해서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 관계되면 이거 내가 다 먹으려고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내가 말씀드리지만 좀 그거를 농사도 좀 이제 내가 만약에 나 어디서 들고 유튜브나 먹어서 인터넷에서 봤더니 뭐가 좋대. 그러니까 뭐 여기 아까 뭐 블루베리 얘기했잖아요. 여기 블루베리 엄청 많았어요, 진짜 여기 이 동네에.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쩌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옛날에 교수님은 저기 최양원이라고 저한테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블루베리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사가지고 다 이게 쉽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왜? 저번에 그 아시는 형님이 딱 전화 왔더니 야 가져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나 블루베리 좀 팔아서 창고에 엄청 많아. 그래서 그것도 팔아줬어요. 그래갖고 되게 싸게.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블루베리가 그 슈퍼에서는 옛날보다는 싸지만 지금도 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생산 비용보다 유통 마진이 더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광어가 뭐 거기서 썩어 돌아요. 그래도 여기 저 노량수자지 가는 것도 똑같이 뭐 키로당 2만 원인가 2만 원씩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 블루베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치원에서 안 나오면은 딴 데서 들어오는 거죠. 딴 데서 더 대량 재배해서 더 싸게 하는 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저 물건 파는 사람이 야 너 10원에 너한테 팔을게 나한테 20원에 팔을게 제가 뭐 사겠어요? 15짜리 사다가 팔죠. 똑같은데 왜 굳이 25짜리 마을에서 25짜리 주고 팔겠습니까? 그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 그런 거를 내가 뭐 관심 있으면 그래서 산에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돈 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만약에 큰 돈 버셨으면 밭에다 하세요. 차라리. 밭이 얼마나 편해요. 평지에. 그걸 뭐 산에다 굳이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에서는
내오는 진짜 귀한 거 있으면은 딱 그건 내 우리 가족들하고 먹고 살고. 진짜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드물어. 그리고 내가 뭐 이제 우리 가족도 건강을 생각하고 뭐 이 정도 네. 거기에서 조금 더 그냥 내가 생활비 될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생각하셔야지. 내가 이거 해서 우리나라 재벌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낫죠. 저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실 와야 저도 수술 벌어먹고 살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게 그래요. 겪어본 게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안 웃어도 되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낮게 잡아야지 이걸 막 잡고 오시면은 나중에 꼭 실망하십니다. 이미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여기서 장례상이라도 씌우면서 수업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고 산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진짜 나 가고 싶어요. 그 거래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있으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해요. 식당 가서 밥만 먹고. 근데 이게 기농자금하고 틀려서 네. 그런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내가 도시에서 이쪽으로 전입한 지 몇 개월 그런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작업관리사는 그게 등록 신청이 돼야 직원이 나와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도권에 있으면서 그걸 신청할 수가 있나요? 못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리사는 먼저 해놓으셔야죠. 관리사를 먼저 그건 야비를 먼저 해놓고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참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법하고 화천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법상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없어요. 뭐 몇 개월 이상 뭐 이런 게 법상에는. 근데 화천군 관내 자치에서는 1년 이상 관내에 거주를 하고 뭐 이걸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법에 없는데 왜 이렇게 따지면 그 지자체는 다 만들어놨어요. 내부결제로. 그거 가지고 행정소송 하시잖아요. 거의 99%다 지십니다. 왜? 우리 지자체 현실을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그 행정소송에서는 그 만약에 뭐 담당 공무원 내가 선생님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막 이랬어. 그럼 제가 줘요. 근데 그거를 내부 결제로 해서 딱 문서화 시켜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99% 지세요. 행정소송에서. 법에 그런 거 없거든요. 지수님 말씀하신 거 없어요. 법에. 그 하려고 하는 자예요 다. 이게 뭐 주소가 뭐 1년 있으면 이런 거 여기 법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전체적인 법하고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지자체는 다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왜 지자체별로 틀린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천원하고 포천하고 이제 일하러 갔었는데 이제 아까 벌채 일어났잖아요. 포천은 갔더니 개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대요. 벌목업 등록하신 분이 벌채 허가를 내라요. 수허가자가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원을 갔어요. 천원을 또 갔더니 천원 뭐라 하느냐. 다 필요 없대. 산림 소유자가 수허가자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은 양반이 했는데 양쪽에 가서 아니 대한민국 법은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어느 법이 맞는 법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우리 지자체는 이렇습니다. 끝이에요. 우리 지자체는 이래서 이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제 저 평산시칠에서 그 서면 방동에 혹시 뭐 신승엽 묘역 아시나요? 뭐 모르시면 뭐 거기 묘역에 우리 종중산인데 그게 100헥타가 넘어요. 30만 평이 넘는 거죠. 100헥타는. 한 평이 3,000평. 아니 30만 평이 넘는데 거기 중에 9,000평을 그러니까 12,000평 12,000평을 벌채를 하려고 보니까 그 이제 종중 어른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야 관영아 네가 뭐 사나니까 가서 해결. 그래서 해결해서 딱 갔어요. 갔더니 거기 춘천시청에서 딱 하는 말이 선생님 왜요? 그럴 때 자기네 지침은 내부 지침은 9,000평 이상이면 다 경영 계획을 맡고 그 다음에 저걸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3m 벌채하는데 100정을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거를 30만 평. 그래서 요만큼 벌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마다 다 틀리다니까요. 여기 과천구청 같은 경우는 3m 하면 비례 그만 내줘요. 그럼 3m만 조사하면 돼요. 근데 저는 가서 100헥타를 가서 조사를 해갖고 그 소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은 야 우리나라 법에 무슨 어디 가면 틀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서 뭐 싸우시고 하는 건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려.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이 지자체별로 다 틀리다는 거. 법이 그러니까 해석 요건을 다 틀리게 해요. 법은 이제 최소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그 최소한도에다가 우리 지자체에 맞는 현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산을 살 때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산 살 때요? 뭘 주로 봐야 되는지. 뭐를? 예를 들어 뭐 경사도가 너무 뭐 높으면 개발행위가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던데. 그렇죠. 경사도가 25도, 그러니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개발행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25도가 안 넘어가는데도 40도 이상이 몇 프로를 작성하면 개발행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산을 사실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 홍천산도 되게 약산인데, 거기가 이제 6,000평이거든요. 딱 쓸 수 있는 게 400평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걸려. 산이. 내가 내 산이니까 확인 다 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내놨는데 잘 나가지도 않아요. 왜? 딴 사람들 다 알아보고 오거든. 옛날처럼 뭐 그냥 막 보고서 뭐 시골에 그 앞에 보면 그 개천도 흐르고 좋아요 아주. 딱 좋은데 그게 이제 개발행위 뭐 그런 게 많이 걷어걸려요. 그래서 저도 팔 생각 안 하고 아유 누가 그냥 임자 나타나면 팔고 그냥 뭐 느긋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산 사실 때 저런 거 조심하세요. 옛날에 기획부동산에 잘라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이 산 모양이 보통 이렇게 그냥 불규칙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규칙적이 되어 있는 게 있어. 그 옆에 보면 이건 기획부동산이 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사셔도 가격도 엄청 비쌀 거고 왜? 그 당시에 샀던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샀을 때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살려면 그 돈 이상을 줘야 돼. 내려 파시는 분은 없어요. 기업부동산 사실 정도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싼값을 안 내놔요, 잘. 그리고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꼭 떼보시라는 말씀이 살 때 거기에 산지 일시사용 제한이냐 아니냐 그리고 공인용 산지냐 이용용 산지냐 요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개발행위 쪽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개발행위 쪽은 25도 그것만 말씀드린 거고 저는 산림 쪽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안 할 때 그것만 말씀드려요. 근데 산은 거의 다 맹지잖아요. 예. 근데 맹지지만 사도 내가 작업로만 개척을 하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 이제 질문 잘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네, 동의서가 있어요. 들어가. 누구한테 동의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생님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도로고, 근데 이 땅이 남의 땅이네. 또 요거에 대한 동의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낼래. 그러면 거기 이렇게 작업로 내는 거 작업 차량 단위라고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통과해요? 걸어서 가서 차는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만약에 국가에서 놓은 도로가 있다고 여기서 하면 산 이렇게요? 밑에까지는 이렇게? 예.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맹지가 아니죠. 맹지에서 아니, 그냥 되는 거예요? 맹지 아니죠. 맹지가 아니지. 그때부터는 맹지가 아닌 거예요? 작업로만 내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분 가끔 가다 보시면 이제 현황도로하고 그 현황도로를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타 길 농로 같은 게 있다라서 현황도로 아닙니다. 네? 아시죠? 현황도로. 뭐 두 채 이상의 집인가 아니면 뭐 국가에서 뭐 포장을 해줬던가. 네? 그거 아니면은 현황도로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 있어. 이거 뭐 나무같이 생겼네. 내가 산림이다 보니까 맨날 나무가 생겨. 여기 이제 농로처럼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 근데 이 지붕대 보면은 여기 뭐 전이든가 뭐 답이든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현황도로 이게 현황도로가 아니에요. 근데 군에서 뭐 농로라도 포장을 해줬어. 콘크리트 포장이요. 그러면 이게 전답이 누구 소유가 됐든 간에 현황도로로 봐줘요.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길을 웬만하면 사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그 포장도 근데 요분이 요 전답 부분에 포장할 수도 있어요. 사도로. 근데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은 근데 산이 대부분 렌즈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건 이게 산인데 여기 작업을 해라 그러시잖아요. 여기 이제 저기 옹벽 있죠? 옹벽 이런 거. 네, 옹벽이나 요 메다수가 있으면은 여기 작업을 하려면 가변 차선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게 이게 이 곡선 반지름이 얼마 이상 만약에 급하면은 안 내줘요. 요 산 못 들어가요. 작업은 못 내십니다. 이거. 그리고 만약에 이 산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쭉 직선으로 돼 있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옆에 산은 여기 돼요 또. 그럼 이 옆에 산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 이 옆에 산 통해서 가야 돼. 그 옆에 산까지 같이 사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산 사실 때도 이 도로가 너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으면은 여기 붙어 있는 산은 이게 저 곡선 반지로 안 나와서 걔네가 도로 부서에서 정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은 여기 내가 여기다 작업로 내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 가변 차선 자체를 못 내요. 그리고 여기 구조물 있어요. 구조물 옹벽 같은 거. 그거는 확인 더 해보세요. 그 구조물은 어떤 데는 깰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못 깨는데 이 대부분 구조물은 뭐 웬만하면 가변 차선 확보할 수 있는 깨라는데 여기는 어차피 가변 차선 자체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못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도 못 쳐. 이 도로에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하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차라리 살 거면은 직선도로 이렇게 있는 여기 이런 산을 사셔야지. 이게 시골길에 꼬불꼬불 쭉 꼬불꼬불 돼 있지 않습니까? 시골길이 다 가면은. 근데 거기 여기 뭐 물도 좋고 뭐 좋네. 그거 알아보시고 사시라. 그게 여기에 과연 나중에 개발 행위가 되는지 그거 정도. 그 다음에 이 곡선 뭐 가변 차선 낼 수 있고 뭐 여기 집 아니실 거면은 작업료라도 낼 수 있는지. 요거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 지금 딱 못 드리는 게 저희도 그런 건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도로부서랑 협의를 해요. 이거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거기서 여기 쭉 깨다가 이제 보면은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도로. 그리고 맹지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맹지 사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좋은 걸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산이 거의 다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맹물 나와 있는 도로면에 붙어 있는 산이 비싸요. 그리고 아까 참 이제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여기 혹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한번 받을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다 하천에 사신다. 그럼 서로 잘 지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산을 올라가다가 작업로 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또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 공무원들이 굳이 와서 확인 안 합니다. 자, 누가 확인하냐? 옆집 사람이 확인해요. 사이 나쁘면은 이건 불법인가 하고 그 불법으로 와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 상담 막 해드리고 얘기하면서 딱 그래요. 누가 신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처음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오시는 분 한 90% 이상이 다 옆집하고 싸운 분인데 누구예요? 그러면 그 개새끼 말이야. 내가 안 그래? 이게 딱 나와요. 자, 거기서 끝나면 좋아. 예? 거기서 그 상담해서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수술 얼마 다냐고 딱 보냈잖아요. 그 다음날 그 옆집 분이 오시는 거야. 진짜요. 내가 이거 실질 경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나 그때 뭐 물어보죠. 어제 옆집이 상담하고 가는데 이 옆집. 그래서 쭉 해서 알았어. 나 보고 서로 씹으신 거예요. 뭔 짓이야.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여기 만약에 여기 어디 가셨더라도 그게 싫으면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 바꿔 하세요. 그냥 뭐 산 조금이라도 그릴 것 같으면은 전화 거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하고 하시라고. 옆집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안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 저한테 오신다니까 이거 하천에 계시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오세요 저한테. 그럼 오시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한테 저 복구 설계 수수료 내셔야죠. 군청에서는 또 뭐 과태료 아니면 벌금 내야죠. 그 검찰청 가면은 거기에 그거 나오면 복구해야 돼요. 복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옆집하고는 이제 X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공무원들이 그 일일이 여기 이제 전체적인데 여기 뭐 인터넷선 뭐 구멍도 이거 좀 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걔네들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확인합니까? 근데 꼭 보면 요거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옆집이세요 다. 주변에 다. 그래서 진짜 혼자 떨어져 살아도 거기 지나가도 요즘 어떤 신고 정신 아주 투철해졌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와 요즘 와 진짜 되게 투철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처음에 이거 요거쯤이야 이런 방심이 나중에 가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네요. 그런 방심이 저렇게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이걸 하시더라도 그 뭐라 그러죠? 허가를 받고 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랑 척지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산림의 공소시효가 보통 7년으로 잡아요. 설사 내가 불법으로 깠어. 그래도 7년 지나면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아요. 왜? 7년이라는 게 공소시효 소멸이라 그래서. 근데 그때도 군청이 또 마음 먹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복구해라. 그럼 또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군청도 그냥 얼추 넘어가줘요. 왜? 그 정도 되면.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민원인이 씹었어. 그럼 그때 못 넘어가요. 그때는 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옆집하고 주변 분들하고 잘 사세요. 그거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래야 나중에 저 볼 일도 혹시 화천에 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 오세요. 여기 저 명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딴 데 가시더라도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을 그러니까 딴 데에서 내가 거기 지자체 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웬만한 거는 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돈 안 받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그거. 자 이제 강의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궁금하신 거. 너무 잘했나 내가 설명을? 궁금하신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경우 처음인데. 뭐 또 없으세요? 어디 가서 브리핑해도 맨날 뭐가 이렇게 나오던데. 질문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학기 약간 네. 틀릴 수도 있는데 북유림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임산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채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자, 북유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북유림은 이제 우리나라 저기서 옛날에 다 뺏어갔잖아요. 북유림이 이제 이거 좀 약간 틀린 얘기인데 말씀드릴게요. 북유림이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막 산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여기 뭐 없어 막 공고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고 봅니까? 못 보죠. 그럼 여기 북유림 딱 잘라버려요. 그거 지뢰 꺼낸 거야. 그게 옛날 북유림들이 엄청 많아요. 못 찾는 경우가. 그래서 북유림이 그래서 땅이 넓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실 또 뭐를 살기 힘드시다 보니까 이 토지세 세금도 좀 버거우셨대요. 그 세금 내는 것도. 그래서 옛날에 왜 벌목하시는 분들이 왜 나무 사면은 다 땅까지 넘겨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살림과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년쯤 위 분들은 산림과장이 산이 뭐 10정 이상 없으면은 딱 바보라 그랬대요. 왜? 그거 이제 허가 내면서 또 그 벌목하시들 산림과장한테 줬대. 가지라고. 그때는 이제 세금 내는 게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 쉽게 해서 내가 당장 100원도 없는데 100원 세금 내라는 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소득도 안 나는데. 그 나무 팔면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 자, 북유림. 그래서 북유림이 이제 커졌어요. 근데 이제 북유림은 이제 보통 뭐를 하냐면은 그 대북약을 맺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맺든가. 근데 그 협약 조건이 뭐냐면은 그 100%는 아니에요. 근데 좀 마을 뭐 이런 데서 아니면 그 마을 청년 단체 뭐 이런 그런 주로 단체로 해줘요. 그 단체로. 그래서 협약식을 맺어갖고 협약식을 하면 뭐가 되냐?
그럼 이 산림 좀 관리해주고 뭐 산불 하는 좀 같이 주고 그다음에 10%를 주면은 그다음에 나머지 그 임산물 채취하는 걸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 가서는 잘 안 해준다는 얘기죠. 뭐 특별하게 개인이 뭐 여기 해. 근데 그 옆에 뭐 이렇게 좀 여기까지 뭐 국기림 쓸모도 없어. 그럼 그때는 이제 국기림 대부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사용료 얼마씩 내고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큰 대단위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마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 그 유촌리에도 마을 협약을 해서 그 유촌리 그 연사무소 있는데 그 앞산도 그렇게 해서 맺어갖고 거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국기림 관리 뭐 어디 협약 맺은 지역입니다. 뭐 들어가서 이제 불법 임산물 채취 금합니다. 뭐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힘드세요. 아니 그럼 개인이 국유림을 임대는 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임대하는 그 거리 면적만큼은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취취할 그 소유권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협약이 10% 주셔야 돼. 아, 그거요. 예, 국가에다가 10% 주셔야 돼. 근데 솔직히 10%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왜 이제 고로세 또 수액채취도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국유림 거 하려면은 국유림에다가 이거 좀 나 이만큼 할래니 그러면 좀 그냥 조사 해가지고 그럼 뭐 몇 리터 내세요 뭐 아니면 돈을 내세요 그럴 거예요. 제가 좀 요즘 국유림 대부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도 좀 옛날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만큼은 거의 변했어요. 마을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고로세 무슨 장목밭 뭐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오면은 좀 해줄까? 이제 뭐 개인이 혼자 하겠다? 이러면 잘 안 내주더라고요. 이장 하셔요. 이장. 또 아까 뭐 네, 아니 그, 네. 그 아까 살림 벌채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하려면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예. 아니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그거를 뭐 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그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아 벌채요? 살림 이제 수목을 갖다 베내고 뭘 하기 위해서. 예. 그저 산을 사는데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잘라내고서 네.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벌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업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네. 지금 벌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하신다면 벌채하고 뭐 심으시면 벌채하고서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 심는다. 쉽게 그러면 생각하죠. 그 벌채를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팔 수가 있어요 나무를. 네, 예. 그 벌목상한테. 네. 만약에 나무 보니까 너무 지지해. 벌목상에 와서 보내니까 돈이 안 돼. 네. 그럼 나한테도 안 하죠. 네. 그럼 결국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네. 그럼 보조 없습니다. 예. 벌채하는 건 보조가 없어요. 그리고 대추나무 구입.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보조 사업자가 됐을 때 네. 구입. 그 다음에 이제 그 묘목 식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면도 제거해야 되잖아. 그것까지. 그러니까 벌채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 속가배기 하는 거는 그냥 먼저 그 이제 5억 넘어갔을 때 속가배기 하는 건 해줘요. 그게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멀치 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유튜브 보고 좀 제발 뭐 거기는 법이 된데 뭐 왜 안 해주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딱 법하고 하천군 시행하는 상태에서만 제가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만 지금 말씀드려요. 작업관리사 말고요. 예. 저희 정확한 명칭은 산림경영관리사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 네. 말고 네. 그걸 산지를 일부 한 100평 정도를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집을 질 수는 있습니까? 330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 아니 100평이나? 더 면적 더 해도 되지. 대지로 바꿔가지고. 예. 근데 이제 농업이 그러니까 임업인이 농업인가 공을 헷갈리는데 330평방미터까지 하면은 그렇게 허가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평 정도 보고하는 거예요. 대지가 100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거를 집을 지신다든가 뭘 하신다든가 그러면 조금 그게 산지가 지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대지로. 그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경우는 안 할 수 있어요. 산지로 신고만 하고 내가 비닐하우스 쳤어. 비닐하우스 쳤는데 그럼 2만 원 나가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다 하려고 하시겠죠? 뭐 잡종지든 뭐든 간에. 그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셔야 된다. 집을 지을 수는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지는 안 되고 도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 집을 지세요. 여기다가 그때 이게 진짜 도로가 농로가 아니래야 돼. 근데 만약에 차들이 다니는 농로야. 근데 전으로 돼 있어요. 작업로는 담당자에 따라서 내줄 수도 있어요. 작업로. 아, 뭐 차량 다니는데 뭐 굳이 뭐 동의 얻어야 되냐?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거 저 집은 안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안 된다 그래서 저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저기 잠깐 대부분 다 동의서를 원하는데 아 가봤더니 뭐 쉽게 해서 이제 저런 경우가 있거든요. 화천군에는 작전도로가 많아요, 되게. 그냥 저 군인들이 닦아놓은 도로. 근데 군인들이 닦아놓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산이 여기 있어. 그런다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 올라가려고 보니까 뭐 여기 필지가 이렇게 있고 뭐 엄청 많아. 이걸 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보고 내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좀 요즘 잘 안 내주는데 그 현장 보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이 도로인데 이 도로를 이전해 줄 거냐. 그러니까 담당자 잘 만나면은 오케이 되는 거고 담당자가 주도 같은 놈 만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여기 하나 걸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필지가 8개인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전도로가. 이거 돈 갔는데 돈이 1,400인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거 3헥타 볼지한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적자났어요, 이 양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전도로라 해서 근데 그때 이것 때문에 그때 이제 나중에 그 담당 공무원이 딴 데로 갔는데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이제 뭐 잘 돼서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다음 담당자가 다 이렇게 가려니까 그때 이제 저랑 한번 부딪혔었죠. 야 그럼 니네도 진짜 동의 받고 다녀. 말 같은 소리. 그래서 딴 데 해줄 때는 뺐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거는 내가 허가 낸 거 아니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딴 걸 낼 때 야 그럼 니네도 거기 다닐 때는 다 허가 받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랬더니 그때는 좀 그러니까 이 담당자에 따라서 많이 틀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하천군에 뭐 저번에 쉽게 얘기하면 전임 담당자는 해줬는데 왜 안 해줘 이러면은 이건 안 돼요. 그럼 전임 담당자 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만약 추천해서 해줬어요. 근데 하천은 왜 안 해줘? 그럼 추천 가서 하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추천 가서 하세요. 그런 건 뭐 최악의 경우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지자체별로 이게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아까 이거 8개씩 이거 돈 받았다 그랬지만 돈 내고 이게 또 법상으로 가면 틀리지도 않아요. 왜? 다 산이니까. 산에는 하게 돼 있거든요, 조사. 법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담당자 잘 만나야 돼요. 지자체도 잘 만나고. 또 질문 사항 있어요? 아니 뭐 저런 것도 안 물어보세요? 뭐 사무실이 어딨냐 뭐 이런 것도? 아니 뭐 홍보 좀 하려고 했더니 홍보도 못하게 하시네? 명함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뭐 질문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이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고요. 하여튼 뭐 화천이 됐든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지역이 됐든 가셔가지고 제가 뭐 짧은 지식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주변 분들 잘 사귀시고 법을 너무 어긋나게 하셔가지고 또 안 좋은 거를 하지 마시고 좋은 앞으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